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론을 부인하고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잠수함이 또다시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하면서 SLBM 발사 시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저희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do not seek an excuse to send our military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about the future that will give them the security they seek. 상당히 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유엔 주재 미 대사 이야기 발언이 상당히 강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좀 유화책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뭐랬습니까? 이제 대화는 끝났다라는 강경한 표현을 썼죠. 그 대화는 끝났다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대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키는데 미온적으로 나오고 또 미국이 협상해서 결의안을 채택해봤자 굉장히 약한 결의안밖에 통과 안 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대화가 끝났다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가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틸러슨 현재 국무장관이 굉장히 대화를 할 용의를 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틸러슨하고 역할 분담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채찍이고, 채찍을 얘기하고 이제 틸러슨은 이제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틸러슨 한 얘기를 보면은 그게 6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포함됐던 얘기도 많이 있어요. 북한 정권 붕괴를 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틸러슨은 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한 지역에다가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참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또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속화된 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한국 주도의 통일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연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틸러슨의 진위가 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그래도 지속되는 게 중국이 생산적인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협조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제 지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한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적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틸러슨 국무부 장관 임무 자체가 외교입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이상 외교든 군사적이든 모든 것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 가다가 당연히 그러나 그 누구든지 전쟁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외교 쪽에 방점을 찍고 가다가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행동으로 급변해도 군사적 준비는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이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너구리 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 부탄과 네팔 중간에 있는 인도와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지금 거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를 측면 지원하면서 해군 항공모함과 합동 기동 훈련도 해주고 측면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962년도에 중국이 인도를 갖다가 완전히 정말 그 압승을 할 정도로 이겨버렸는데 예. 그때 인도와 지금 인도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지금 복수 한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그래서 중국도 부담스럽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90주년 예. 열병식 할 때 열병식에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예. 이런 말을 시진핑 주석이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틸러슨이 중국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라라는 그런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틸러슨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에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반길 수도 있지만 또 한 측에서는 완전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중국까지도 미국과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갈수록 없어진다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측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바로 이 한국이 그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현재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렛대를 가지려 그러면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 좀 머쓱하게 됐죠. 좀 힘들어졌고 야당이 공격도 받고 있는데 예. 일단 하여간 기본 그 발상 자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예.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이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면서 코리아 패싱을 그러니까 한국을 내버두고 미중 간의 그 예.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가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 중지, 예. 그다음에 현재 핵무기를 더 이상 확보하지 않고 그래서 핵 동결을 한다 그러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예.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려가 되는 것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이 중동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비확산하겠다 이런 약속. 아까 그 동결, 비확산, 그다음에 이제 그게 도발 중지 예. 이 세 가지 정도만 약속을 받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미국 간에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예. 국교 정상을 하든가 또 이제 더 나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주한미군을 철수하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코리아 패싱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 지금 나오는 코리아 패싱은 그게 아니고 미중 간에 미국의 키신저나 이런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 중국이 자꾸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 것은 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한국이 통일을 해서 주한미군이 압록강 도망까지 가게 되면 중국이 그건 참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중국군이 분명히 밀고 내려올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약속을 예. 하자라는 게 이제 코리아 패싱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게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 안 됩니다. 기본 전제가 북한 붕괴를 전제했기 때문에 썩 나쁘지 예.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기본 전략은 3단계로 이제 한마디에 진주하려고 그러는데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먼저 청천강과 청진선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군대를 준비시켜서 탈북자들이 한만 국경을 넘지 않게 거기서 이제 하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낸다 그러면 남포부터 원산까지 들어와서 평양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그게 2단계고 3단계는 휴전까지 들어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친중 정권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인데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키신저가 얘기하듯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지상군만입니다. 뭐 해공군이 아니고 한미 동맹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지상군 철수를 약속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군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안보 불안한 점은 가지지만은 예. 키신저 얘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일명 빅딜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자면 과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성사시킬 능력 자체가 있냐 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저는 능력을 떠나서 그런 의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상대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우리의 안보는 오직 북한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노력할 거야라고 우리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또 중국은 전 세계를 가지고 지금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패권 경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는가가 네. 우선이지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미 지상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왜냐? 지상군이 중국의 턱 밑에 있는 것하고 예. 해공군 기지가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지금처럼 뭐 28,000명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한 개 예단이라도 이렇게 딱 주둔을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은 엄청난 확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해가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키신저는 하나의 당근책으로서 채찍과 당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시를 한 것이지 키신저는 흘러간 옛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물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있지만 예. 이 사람의 말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가 있었죠. 예. 북한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게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그 통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말 자체가 앞에 전제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 뭐 사출 시험을 했다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청자들이 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설명을 한번 해주면. 올해 들어서 SLBM 그 사출 시험을 4번 했는데 예. 그 중에 3번이 이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그 8월인가 예. 이 사람들이 SL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출 시험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SLBM을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북극성 3형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 뭐 일형을 조금 뭐 개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SLBM을 이제 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신포급 잠수함을 그 동해바다에다 띄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미국의 그 핵추진 잠수함이 예.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을 격침시킬 걸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로미오급 현재 잠수함 7, 8척이 계속해서 그 앞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포급 잠수함이 그 SLBM을 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자기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SLBM 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미오급 잠수함의 그 자망 깊이하고 예. 미국의 핵잠수함 깊이하고 깊이가 차이가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그 핵잠수함이 설령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낮추고 가만히 있으면 로미오급 잠수함까지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북한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SLBM을 여기서 쏴야 될 거냐, 자기네 격침될 그 위험을 안고 쏴야 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도발할 거냐, 현재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얘기가요. 미 공군이 오늘 캘리포니아 벤던버그 기지에서 지금 미니트맨 3를 발사 시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의지죠. 물론 이 훈련은 이미 북한의 화성 14호 발사 이전부터 기계획되어 있는 훈련을 오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미국이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것이 제일 두렵고 예. 그 다음은 여러 나라가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참기 힘든 내용이죠. 예.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했으니까 한국도 핵 개발하자. 한국도 핵 개발했으니까 일본도 하자. 일본도 했으니까 대만도 하자. 이제 이걸 이제 핵 도미노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 개발을 하자라는 말을 안 하게 하려면은
당신네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겠다. 핵 옥산을 확실하게 씌워주겠다. 북한이 혹시라도 핵 도발을 하면 우리는 그보다 10배, 20배 강한 이 미사일로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훈련의 어떤 그 핵심 목표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미니트맨 3의 전략적 가치가 지금 다 소멸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2020년대까지 다 폐기를 하는 무기입니다. 예. 미국은 과거 소련, 지금 러시아와의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쭉 진행해 오면서 서로 이제 자신의 강점, 약점을 다 가지고 핵탄두도 몇 개,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미국은 ICBM은 전부 사일로형, 고정 배치형이고, 예. 러시아는 전부 다 이동식 발사대예요. 그러니까 고정 배치형은 소련으로부터 공격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래서 미국은 이 고정 배치형은 폐기를 하고 이제 핵탄두를 몇 개 가지자는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전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핵 전력을 이동을 하고, 예. 지상 발사형은 폐기를 하는 수순을 들어가서 결국 미니트맨 3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다 폐기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하는 무기 그냥 없애도 되고 이렇게 쏘아서 없애도 되고, 그러면서 쏘아서 없애면서 자신들이 동맹국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이라고 봐야 손해볼 게 되겠습니다. 없는 상황인가요? 전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터리 3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고 북한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핵탄두가 3개 실리는데 핵탄두가 하나 보통 300KT쯤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20배거든요. 폭발력이. 그런데 그러면 그게 평양에 떨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리터리 3가 북한을 공격하면 평양과 신의주 원산을 동시에 때릴 수 있습니다. 한 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